자, 심장이라는 게 정연아, 나 오늘 조금 피곤하니까 1시간만 쉴게 이러면 죽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심장이 어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심장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얼굴에 주름을 보면 됩니다. 얼굴에 주름이요? 예. 주름이 무슨 어디 이렇게 심장과 연결된 주름이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예. 프랑스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예. 이 얼굴 주름과 심혈관 질환과의 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얼굴 주름하고 심혈관 질환하고의 연관관계요.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왜 도대체 얼굴에 주름이 많고 심한 분이 그런 결과가 나왔나 하고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예. 죽상동맥경화증이 그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죽상동맥경화증. 네. 그거하고 주름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이마에 있는 혈관은 다른 데 있는 혈관보다 좀 가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상동맥경화증이 오면 더 쉽게 좁아지고 막히니까 그게 얼굴 주름이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름 별로 없죠. 별로 없으시고 뭐 또 깊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주름이 제가 봐도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프랑스 그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은 저는 심장이 주름만 봤을 때는 뭐 괜찮은 편인가요? 그렇다고 꼭 주름이 많다고 꼭 다 심장 질환이 있다고 이렇게. 또 그건 아니군요. 그렇죠, 아니지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제 생각에는 주름이 많고 진짜 깊으신 분들은 한 번쯤 혈액 검사해서 혈중 지질 농도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네,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쉽게. 손가락을 이렇게 손으로 살짝 눌렀다 띄시면 이게 이렇게 하얗게 됐다가 다시 빨갛게 됩니다. 바로 네네. 이거는 지금 혈액 순환이 잘 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를 꾹 눌렀다가 손을 뗐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좀 하얗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다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뭐든지 빨리 이렇게 원상 회복이 되는 게 건강한 거군요. 자, 24시간 멈추지 않고요.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뇌와 심장, 중요한 장기인 만큼 각별히 더 좀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요, 이 뇌졸중,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최근에는요, 또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염려가 크신 사례자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자, 그럼 그분의 일상 만나보시죠. 푹푹 찌는 무더위가 한창인 어느 여름. 공원에서 걷기 운동 중인 서지희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요. 왼쪽이 좀 많이 저리고 그런 통증이 있어가지고 걷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걷고 있어요. 극심한 통증을 이겨내고자 운동을 나섰지만 점점 심해지는 상황. 밤에 잠을 못 잘 정도 저리고 이렇게 화끈화끈거리고 저림이나 통증 이것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24시간 계속되는 온몸 저림과 통증 탓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지희 씨. 오후 늦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그때 그릇을 놓쳐버리고 마는데요. 제가 이게 저린 게 24시간 계속 그러는데 더 심할 때는 더 심하게 저리고 저려. 저려라. 도대체 그동안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이제 좀 찬바람이 부는 날씨였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머리가 극심하게 아프면서 이 왼쪽으로 손이 이렇게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다급해서 119에 빨리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됐어요. 극심한 두통에 응급실을 찾게 된 지희 씨. 그런데
CT를 찍었는데 뇌출혈 소견이 보인다고 이제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추신경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출혈이 일어나 참을 수 없는 극한의 두통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 병명을 뇌출혈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진짜 깜짝 놀랐었고 되게 절망적이었죠. 불구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되게 엄청 불안했었어요. 말로 설명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뇌출혈과 함께 찾아온 왼쪽 편마비. 건강했던 시절을 되찾고자 지희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왼쪽이 힘이 약하니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데 무리가 없이 하려고 이제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한창일 나이에 많은 아픔을 겪은 지희 씨. 그녀의 노력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아, 목마르다. 운동을 마치고 갈증을 느낀 지희 씨.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옥수수 수염차야. 병원에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네. 예고 없이 다가와 지희 씨의 삶을 무너뜨린 뇌혈관 질환.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기에 평소에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 이거 높게 나왔지? 그때 뇌출혈 오기 전에 그때 피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고지혈증이나 당뇨 수치가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이 새 질환이 뇌출혈하고 연관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아이고. 박사님,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으면은 이렇게 심장 쪽에 무리가 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아주 높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당뇨, 제가 그 관상동맥 우회술 하신 분들 예. 30%는 당뇨병 있으신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고지혈증도 예. 있으면은 관상동맥 질환이 잘 걸리는 그런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까지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 내 몸이 아플 때마다 약 종류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그녀에게 요즘 더욱더 걱정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그래가지고 심장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혈관 건강이 중요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한순간 지희 씨의 인생을 망가뜨려버린 혈관 질환. 그녀는 이 고통의 굴레를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유, 원장님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환자분이 당면한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해 보이는 거는 예. 당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 점과 예. 그다음에 이제 동맥경화가 이 경동맥에 있는 게 그게 좀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동맥경화가 있으면은 심장에도 당연히 좀 무리가 되거나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예. 이게 한 군데 혈관에만 동맥경화가 있는 그렇겠죠.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다 전신에 혈관에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가 많고 예. 특히 심각한 게 환자분처럼 이제 뇌로 가는 혈관에 맞습니다. 있는 동맥경화와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아이고. 있는데 이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오는 경우에 심근경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 정동맥에 동맥경화가 있으니까 한번 심장 검사도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례자분 이것만은 빨리 좀 고쳐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데스코드 발견하셨으면 알려주시죠. 제가 꼽은 데스코드는 물 대신 차입니다.
물 대신 차요. 옥수수 수염차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예, 옥수수 수염차가 이뇨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그렇군요. 수염차를 계속 드실 경우에 예, 피에서 물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변이 많이 나오니까요. 예, 소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탈수 현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네, 탈수 현상이 되면 피가 찐득찐득해지기 때문에 예. 이분같이 혈관이 좁아진 경우에 혈관이 더 막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 우리 피에 수분이 너무 적게 만드는 건 위험한 거네요. 예, 실제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 환자나 예, 심혈관 환자들이 언제 가장 많은지 아세요? 추운 겨울 아닐까요? 아닙니다. 7월이 가장 많습니다. 7월이 가장 많아요? 네. 아니, 오히려 날씨가 따뜻하면 혈관이 조금 이렇게 이완되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7월 중에는 더우니까 예. 우리 몸에 수분을 많이 뺏기잖아요. 결국 같은 원리로 몸에 수분이 뺏기면서 피가 붓기가 쉬워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 자, 이제 사례자분이 좀 건강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신유철 박사님께서 공개할 얼라이브 코드 알려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쉽고 실천하기 좋은 방법은 예.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것입니다. 걷는 거요. 네. 걷는 거하고 심장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뛰면은 조금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느낌에 그런데요. 적당한 운동이 심장 기능을 좋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너무 과한 운동이 그 운동에 비례해서 심장 기능을 좋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가 걷는 걸 추천해 드리는 건 특별한 기구가 필요 없고 예.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이 나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자, 신 박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혈관 건강 잘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얼라이브 코드를 잘 실천해서요 혈관 질환을 이겨내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전 세계 80억 인구 중 약 5억 명이 앓고 있는 죽음의 질환. 전 세계 사망률 1위, 돌연사의 80%에 달하는 주요 원인, 침묵의 살인자, 심혈관 질환.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의 사망 원인. 자각 증상이 없어 더 위험한 내 머릿속 시한폭탄, 뇌혈관 질환.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1분 안에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게 되고요. 1시간이 경과하면 3.6년의 뇌노화가 진행됩니다. 10시간이 지나면 36년의 뇌노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은 세포는 회복이 되지 않고 뇌출혈의 경우 사망률이 40%나 되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찾아오면 돌이킬 수 없는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혈관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혈액 속 지방 때문입니다. 혈액 속 지방이 노폐물을 만들어 혈전을 생성하고 이것이 혈관 내부에 쌓이게 되면서 혈관벽을 두껍고 딱딱하게 만드는데요. 혈관벽 두께가 1mm 이상이면 뇌졸중 발병 위험이 여성은 5.5배, 남성은 3.6배 증가합니다. 한여름 더 큰 위협이 되는 혈관 질환. 특별한 방법으로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해먹을 이용해 어려운 동작을 수행하는 플라잉 요가는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어려운 동작도 척척 해내며 건강한 혈관을 가꾸는 여성들. 혈관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자신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요. 과연 그녀들의 혈관 건강은 어떨까요? 저는 혈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몇 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혈관은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혈관이요? 요즘에 술 마신 적이 많아가지고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안 좋은 거를 떠나서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가 되어서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혈관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에게 혈관 나이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회원들 중 일부에게서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66.5. 젊을 때는 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여러 부위에서 나타나더라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관이 막혀 있어서 나오는 증상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아 이제 심각하다.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평소 우리가 혈관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바로 전조 증상 없이 그 어떤 신호도 주지 않고 찾아와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혈관에는 통증 세포가 없어서 막히기 전까지는 증상을 느낄 수가 없는데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나타나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는 평소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합니다. 추운 겨울철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심뇌혈관 질환. 한여름에도 방심할 수 없다는데요. 더운 여름철에 심뇌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서 쉽게 끈적해지기 때문입니다. 구기자에 홍국을 넣어 발효시키면 몸속의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구기자의 베타인 함량이 151%가량 높아질 뿐만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기름을 잘 흡수하는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모나콜린 K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혈관 속 기름때의 분해와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 주는 홍국 발효 구기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홍국살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나콜린 K가 저밀도 저단백, 중성지방의 혈중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홍국 발효 구기자의 지방 흡착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동일한 물과 기름에 홍국 발효 구기자와 계피가루, 녹차가루를 넣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결과 세 가지 가루 중 홍국 발효 구기자가 빠른 속도로 기름을 흡착해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도 홍국 발효 구기자 추출물을 섭취한 주에게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기자의 주요 성분인 베타인은 지방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기자의 베타인 함유량은 1g당 10.52mg으로 대표적 청열식물인 돌미나리와 인진 쑥에 비해 약 10배가량 높아 뛰어난 지방 흡착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선행질환인 3대 고질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초기 선행질환의 길목에 서 있는 세 사람이 특별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친정어머니 또 할머니, 외할머니께서 뇌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뇌경색이 있으셨어가지고 나이가 50대가 되고 급격히 살이 찌고 하니까 당도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이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절실하게 느꼈어요. 부종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손발이 제가 안 부었는데 손발이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좀 붓는 느낌이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붓는 느낌이 생기는 걸 느끼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진행. 혈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관리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혈관 건강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주간의 도전. 2주간 매일 30분씩 운동과 건강한 식단, 그리고 하루에 한 번 홍국 발효 구기자를 매일 섭취했는데요. 과연 그들의 혈관 건강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드디어 2주간의 도전이 끝이 났습니다. 전과 달리 세 사람 모두 밝은 표정인데요.
홍국 구기자를 마신 후에 훨씬 더 몸이 가벼워져서 그런지 화장실 가는 느낌도 더 편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좀 부었던 느낌, 부종 같은 느낌이 심하진 않았지만 좀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진 것 같아요. 항상 피곤하고 몸이 늘어져 있었는데 피로도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 2주 동안 잠도 잘 잤고 머리도 맑아지고 개운한 느낌 들고 변을 잘 봐서 그런지 굉장히 몸이 가벼워진다는 걸 느꼈어요. 2주간의 건강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검사를 진행.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결과 김지영 씨는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고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규은 씨 또한 중성지방 수치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감소하며 정상 수치를 되찾은 것을 확인. (50대) 오미정 씨 역시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기자에는 베타인 외에도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인 지아잔틴, 유라실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섭취 시 혈당을 조절하는 효능으로 인해 당뇨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기자의 추출물을 당뇨 유발주에게 투여한 실험에서 혈당 저하와 지질대사의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해양성 기후와 긴 일조량, 천혜의 환경에서 자란 구기자는 알이 굵고 빨간 빛을 띠며 단맛이 진해 동의보감의 대표적인 해독제로 소개될 만큼 탁월한 해독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또한 홍국 발효 구기자는 혈관의 기름을 흡착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 주는 홍국 발효 구기자.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홍국 발효 구기자는 적정량을 지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소화 기능이 유독 약한 분들은 과하게 드시는 경우 복통 및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